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5월 18일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 궤도에 올랐고 또 아울러 정치 리스크까지 겹쳤다. 그 부분을 살펴봤고 2부는 지금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핫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입니다. 자, 먼저 김정숙부터 살펴보죠. 이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자, 김정숙 게이터로 저는 그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관봉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문다혜 씨가 태국에 그때 이주했을 때 그 송금을 한 사람이 처음에는 단골 디자이너 그 딸,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오늘 또 보도가 되는 거는 유송화가 춘추관장도 했고, 그 전에 제2부속실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2부속실은 이 김정숙의 수발을 드는 그 부서인데, 유송화를 불렀는데 2월 달에 부른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문다혜한테 송금을 했다. 태국에 있는 문다혜에게 송금을 했겠죠. 그거 특활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근데 디자이너 딸하고요. 디자이너는 양혜일, 딸은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에. 그렇죠. 2013년에 양이네스. 아버지가 이제 양혜일, 하이. 유명한 디자이너. 시보니까 이제 그 해일이라는 디자인 대표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계좌로 문다혜인데 관계 있는 거예요. 계좌로. 근데 본인들은 뭐 몇백만 원 거래했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 임대료 이렇게 나왔던데.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자기들은 명분을 만들고 상당히 액수가 그 얘기고 그 얘기. 그다음에 그 유송화는 이제 그 원래 제2 부속실에 있다가 나중에 춘추관장 했는데 청와대에 오래전부터 2003년부터 오래 있었어요. 유송화가 이제 우리 그 김정수이가 한복 사러 가고 구두 살 때 관봉권을 내는 사람이 유송화입니다.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관봉권 5만 달러 현금. 근데 거기는 아마 현금으로 꽤 준 것 같아요. 계좌로 송금 안 하죠. 유송화는. 왜 디자이너 딸은 또 이게 공무원 라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 놓고 계좌 거래 한 거고. 근데 유송화는 공무원이잖아. 어떻게 계좌 거래 하겠어요?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집을 압수수색했구나. 그러니까 현금 다발 어디 쌓아놓고 있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때 서창호가 수사 앞두고 이제 급하게 그만두고 태국으로 저는 도망갔다 보는데. 근데 손자나 외손자 학비나 생활비 필요하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유송화 통해서 현금도 주다가 그건 당연히 특활비죠. 관봉권. 그다음에 디자이너 통해서 돈을 좀 주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위를 자리를 주고 전무 자리를 줘가지고 생활비 학비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디자이너 딸이 왜 돈을 줄까? 제가 두 가지로 봐요. 자기 돈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죠. 하나는 이제 디자이너 딸을 특혜 채용을 했잖아. 그렇죠. 그 5년 내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안 했어요. 총무비서관실에 있어. 총무비서관실에 총무비서관실 소속인데 2부속실에 출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아버지하고 막 커넥션 대회도 하고 그때 자기는 휴가 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활동을 다 했거든.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저는 대통령실에 채용 이 자체가 저는 그 배소연하고 똑같다 보거든요. 배소연도 산업이잖아. 김혜경 일해주고 그렇죠.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잖아. 아마 이게 월급만 주고 실제는 이게 일도 투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하지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양인해서가 뭐 공무원입니까? 그냥 옷그램 하는 거야. 근데 월급은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로 뇌물성으로 저는 문다혜한테 보내줄 수가 있고. 돌려준 거네. 그렇죠. 월급을. 일 안 했으니. 그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은 거네,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진짜 또 저희가 추측하기 법조계에서 아예 그 옷값을요. 김정수이가 한 번 가면 한 4천만 원 막 이렇게 씁니다. 옷을 한 번에 한 30몇 번씩 사. 옷을. 공개석상에 178번이 드러난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옷값을 조금 이렇게 부풀려 줘. 그거 뭐라고 하더라? 전문용어로 뭐. 옷값을 4천인데 우리 카드 깡도 그러잖아요. 옷값이 4천이면 한 6천만 원을 줘. 그럼 이게 2천만 원은 돌려받아.
돈 보내줘. 어차피 이게 그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이죠. 국고 횡령이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무원 채용해주고 대가로 받으면 그건 뇌물이고 예, 예. 뇌물이죠. 예, 예. 김정 받았잖아. 그다음에 옷값을 부풀려 가지고 해주면 그건 국고 예. 손실이에요. 그렇죠. 횡령. 예. 할 때 그 경위를 추적하고 있고 예. 지금 출국 정지를 시켜놨어요. 예. 왜 외국 놈이니까 출국 금지가 아니고 정지고요. 외국인. 예, 외국인 예. 출국 프랑스. 정지. 예. 프랑스. 그러니까 크게 그 수사가 원래 전주지검에서 하는 거거든. 그거를 그렇죠. 그거 이제 이창수 그 검사장이 하다가 이번에 발령을 이쪽으로 받았죠. 아마 이제 수사를 좀 마무리 짓고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 기소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사건을 예.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전주지검에서 이상직 수사를 한 이유가 이상직이 전주가 거주지고 예. 그쪽에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이상직 그 배임 사건을 가지고 횡령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이 타이스타제 문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이제 특혜 채용 그리고 그 뭐 뇌물 뭐 어떤 대가를 준 거기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관할은 이제 범죄지하고 예. 피고인의 주소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도 이제 문재인 일족이니까 서울에 옛날에 그거 다 서울에 있죠. 범죄지가 청와대잖아. 뭐 백원호를 비롯해서 네. 뭐 그 인사수석들 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범죄지가 청와대죠. 예. 그렇죠. 가져오면 저는 이 사건이 한마디로 이제 그 고스톱으로 좀 비유하면 약간 뭐 수준이 어떠냐면 예. 아유, 1타 좋아요. 쌍피 1타 쌍피 좋네. 이게 하나 추적하면 두 개를 잡아요. 예. 뭐냐면 이제 그 김정숙의 옷 옷. 사건도 잡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서창호의 예. 그 매관 매직 예, 예. 메간 매직까지. 이것도 잡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 야, 한 번에 이렇게 딱 추적하면 예. 문다희 서창호 예. 그것도 이게 매관 매직도 문재인이가 제3자 뇌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숙이 옷 있잖아. 예, 예. 요것도 이게 고발돼 있잖아. 예, 예. 아. 한 번 딱 이 압수수색으로 예. 다치는 거죠. 예. 타이스타잭도 치고 그다음에 옷도 치고 이렇게 아주 예. 이거는 중요한 수사입니다. 예. 그 양인에서가 그러니까는 문다혜에게 돈을 보낸 거, 그게 이제 거액이고, 그리고 이게 돈의 출처가 왜 돈을 보냈느냐. 지금 그 두 가지 이제 추측을 해줬었는데, 저 추론을 한 거죠. 추론을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양인에서가 지금 파리에서 그 아버지 양해일 씨하고 설립한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글로벌 경력 플랫폼에 있는데 거기다가 양인에서가 뭐라고 쓰냐면은 나는 대한민국 상위 1% VVIP의 전속 개인 스타일리스트다.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공식적인 순방에 동행을 하면서 스타일링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자기 이제 사업체, 패션 사업체에서 그 사업체가 이런 데다고 하고 홍보를 하면서 김정숙을 끌어들인 거예요. 김정숙, 우리 VVIP의 자기가 스타일리스트고 50회 이상 동행을 했다. 실제로 타지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이쪽에서 김정숙한테 돈을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자기가.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 사업에 이용을 했잖아요, 김정숙을. 예, 예. 그러면 돈을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위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주는 게 맞는데 그 돈을 문다이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까 한 게 예. 아까처럼 이게 자기를 청와대에 예. 취업시키 줘가지고 50개 순방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큰 자기한테는 업적이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뇌물성으로 예. 주소수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김정숙이가 옷값을 부풀려서 또 이게 차익을 줄 수도 있고 예. 이런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걸 보니까 양해일이가요. 네. 2019년도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 문재인 야, 정부. 2019년 문재인 정부. 한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이것도 청와대 입김 없이 될까요? 야. 이런 게 개인한테는요 네. 엄청나게 홍보가 됩니다. 그렇죠.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양인에서가 네. 순방할 때만 따라간다. 이것도 엄청 특혜입니다. 엄청 특혜죠. 자기 와, 비행기 홍보도 그러지만 엄청 그거를 다 특혜예요. 자기들 홍보를 하잖아요. 월급 받고 일 안 하고 네. 그다음에 50차례 순방 가는 게 그렇잖아. 네. 전 이걸 이게 철저하게 저는 뭐부터 조사해야 되느냐. 네. 양인에서가 지금 6번 오라는데 안 가요. 아, 금찰에. 6번이나 소환했는데 안 와. 예, 예, 그래서 예. 출국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버릴까봐. 근데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예, 되느냐. 예. 뭐 그래 알고 있는데 취업 때부터 불법일 수가 있어요. 취업 때 불법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법에 보면 네. 국가의 안보나 보안, 네. 기밀에는 외국인 채용할 수 없다고 돼 예,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청와대는 모든 시설이 네. 군사
비밀 보호 시설입니다. 예, 예. 왜? 군 통수권자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청와대 원칙은 취업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예. 외국인이 들어가 청와대를 뭐 돌아다니면서 이게 정보 비밀 수집하면 프랑스에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도 우리 거 도청합니다. 예. 프랑스라고 우리 도청 안 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부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취업, 그리고 또 취업을 단골 디자이너 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프랑스 국적장 것도 문제고 사실상 겸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패션 사업체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동거래가 지금 포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거래가 포착이 돼서 이 돈의 출처가 뭔지 그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타지마할도 이제 따라갔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타지마할 이야기 잠깐만 하면 정말 오늘 아침 기사 보고 저 진짜 배꼽 잡았습니다. 배꼽 잡았어요. 문재인 뭐 해고령인가 뭐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지마할 그때 전용기 타고 촥 이렇게 갔잖아요. 휘장 달고 보통 저도 뭐 청와대 오래 출입해서 아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외에 탈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가까운 데 갈 때는 탑니다. 그런데 휘장을 떼요. 대통령 휘장 떼고 탑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숙은 보면은 휘장 딱 달고 이러고 딱 출발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버킷리스트가 이야기도 나왔고 관광성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해고록에다가 문재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참 희한한 말을 붙였던데 영부인 사상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하고 전례 아닌가요? 제가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 이게 해고록이 일주일 전에 이미 기사가 떴어요. 제가 소개하면서 문재인에게 던지는 6가지 질문 이걸 서정욱 TV에서 이미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랬냐? 문재인이는 회고록을 쓸 때가 아니고 참회록을 써야 된다. 야 지금 회고록 쓸 때냐? 맞네. 참회록을 써야지 반성문. 아니 김정은이가 뭐 예의 바르고 뭐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삶은 소대가리를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때 그러고 USB 준 게 여적죄로 고소돼 있거든요. 지금 서해 공무원하고 강제북송도 고소돼 있어요. 그렇죠. 심각하잖아. 이걸 지금 이게 자화자찬에 해고록 쓸 때가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참회록을 쓰라. 이걸 제가 주장했고 그다음에 타지마할 영부인 단독 외교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한마디로 딱 이게 평가하면 좌파들한테 김정숙이를 김건희로 바꿔보자. 그럼 이게 좌파들이 뭐라 했을까? 김정숙을 김건희 여사로 바꿔보자. 난리 났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인도에 지금 문체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 유인천인가? 유인천. 옛날에 도종환이 원래 한 거거든. 도종환이죠. 초참. 그때 이걸 이렇게 유인천을 부른 걸 공문서를 싹 허위로 만들어서 그냥 김건희 여사가 딱 혼자 그때 전속 요리사 그다음에 아까 그 디자이너 딸 그럼요. 다 데리고 관광을 갔다. 그럼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탄핵 바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바로 쏟아져 나왔을 좌파 패널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네. 아무리 편파적이라도 그렇지 이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면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게 변명을 해도 개변 중에 왕개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소위 참회록이 아닌 해고록이라고 쓴데 보면은 이게 그때 인도 대통령이 자기를 초청을 했다. 문재인 주장이에요. 자기를 초청했는데 모디 총리가 자기를 초청했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갔다 왔고 갈 수가 없어서 대신 좀 가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우리 외교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담을 했던 최종건인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사 다 찾아봤습니다. 뭐냐면은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당시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 인도 측에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 도조관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채워야 되니까. 김정숙 일행이 그때 가면서 지출한 경비가 3억 7천만 원. 이거 이제 예비비 편성해서 갔어요. 만약에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은 2,600만 원. 이거 책정이 돼 있었어요. 우리 2,600만 원 초청 받아서 간다. 2,600만 들었어. 그런데
너희들 가지 마. 내가 가. 하니까 갑자기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 13명 그 안에 아까 양인에스 다 들어가 있죠. 띄우고 하느라고 15배로 불어났습니다. 15배. 그러니까.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고발이 돼 있어요. 예. 고발이 되는데 이거는 수사 안 하고 형사일부 안에서 김건희만 쏙 빼서 수사한 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수상한 검찰총장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최소 경비라 봐요. 예, 예. 실제 이제 또 가면요. 예. 또 관봉권 가져간다니까. 가져갔겠네. 관봉권 가져가 또 막 써야지 예. 거기 넣어서 이거 최소 경비죠. 예. 그러니까 예비비 이제 국고로 가져가는 거는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기록에 남는 거니까는 최소 경비 3억 7천만 원 했고 감봉권 가지고 또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게 달러로 그 바꿔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 역사상요. 뭐 유경수 여사나 예. 우리 옛날에 좌파 쪽에는 이희호가 유명하죠. 예, 예. 이희호. 이희호. 우파 쪽에서는 이제 유경수 여사.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요. 진짜 나완도촌에 가가지고 껴안고 예. 이렇게 소외되고 어렵게 했지. 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혼자 뭐 비행기 뭐 비즈니스 특을 타는 예. 조용히 갔다 오면 모르지만 예. 이게 전용기 이래가 이게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는데 주로 이제 좌파 정권 때 했어요. 노무현, 김대중 이때 했는데 그때 이호, 권양숙 제가 그 담당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해외에 나가면은 풀 기자를 제가 그 배우자 담당을 많이 했어요. 그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는 곳이 주로 뭐 어떤 이제 미술관 이런 데 갈 때도 있고 프랑스 가면 루브르 미술관도 갈 때도 있지만 어린이 병원 예. 뭐 이런 데를 가요. 그럼요. 이런 데 가서, 뭐, 우파 대통령 부인도 다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것도 있잖아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거기 비행기가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문재인 때, 그 대통령 전용기가 크기 때문에 그 시엔룩 공항인가? 그 공항에, 앙코르와트 공항에 착륙을 못 해요. 비행기가 커서.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공군 2호기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타고 앙코르와트에 갔다가 다시 이게 돌아오고 이 공군 비행기 2호기는 빈 비행기로 왔다가 또 다 그 앙코르와트까지만 태워다 주고 나서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죠. 그리고 다시 빈 비행기로 한국에 가는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 하러 간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 체코. 그렇죠. 체코에 대통령도 없는데 예. 그 체코 관광지 좋거든요. 그렇죠. 프라 성이잖아. 체코 대통령도 그걸 그때 거쳐가 이게 남미 어디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이게 빨리 예. 가는데 저 대통령도 없을 때 갔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미주 대륙을 가는데 예. 체코를 거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체코 대통령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그때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 해안 있잖아. 피오르드도 그렇죠. 노르웨이. 예. 이게 뭡니까? 예. 진짜 이게 역사상 역사상 이게 김정숙 같은 예. 이런 자는 게 그러니까 없었다 이래 봅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 지적도 많고 논란도 많고 뭐 고소 고발도 돼 있고 또 이 한 상황에서 이거를 첫 영부인 단독 외교 그렇게 이야기한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도 지금 다급합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윤건영을 비롯해서 친문 당선자 27명이 아직 남아있대요. 친문 당선자 27명이 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문재인 옛날 사위 서창호를 막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왜 서창호 갑자기 이렇게 그 강압 수사를 하느냐 막 했는데 그거는 결국 그 다음 단계가 문재인으로 올라올 걸 알기 위해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수사가 이제 진행 그게 상황이. 압수수색 영장에 예. 제명을 적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제3자 뇌물죄예요. 제3자 뇌물죄로. 서창호가 받은 게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받으면 예.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27명이 예. 그때 대표적으로 윤건영, 고민정, 예. 이성윤 그렇죠. 이런 자들이 이제 막 난리치고 예. 누굴 내세우냐면 서창호 엄마. 예. 그게 맞아요, 사돈이잖아. 맞아요. 예. 서창호 엄마를 왜 스토킹 하느냐? 옛날 사돈. 예. 예. 스토킹을 하느냐? 예, 그렇게 해요. 검찰이 스토킹한다고. 서창호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안 들어와.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출장 가서 조사하겠다 했더니 예. 두 번을 가서 예. 한 번을 갔더니 안 만나줘. 피해버렸다고. 예. 근데 한 번은 만났는데 묵비권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에 아무도 협조를 안 해요. 예. 서창호도 3번 소환했거든. 예. 묵비권을 해. 예. 자기가 지은 할 말이 없으니까 묵비권 하지. 예. 억울하면 이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출장 갑니다 이런 문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스토커했다고 지금 이제 난리치는데
지금 제가 요즘 이게 신조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유행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하도 많이 만들었어 가지고. 아, 이번에 제가 네. 고민하다가 네. 제가 문재인의 그 문자 가지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옛날에. 예, 예, 예. 옛날에 만든 게 그 전대미문 한 번도 이게 문재인 같은 자 없었다. 예, 예. 그다음에 두문 불출 두 번 다시 문재인 같은 데 넣으면 안 된다 이랬잖아. 예, 예. 그다음에 동문서답 예. 문재인가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이다. 그다음에 문전 옥답 예. 문재인의 전 앞날은 옥 감옥이 답이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좋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예, 뭡니까? 우리 공자님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거 있죠. 그렇죠. 문일지십 예, 예. 문일지십 예, 하나를 들으면은 10가지를 안다. 지십. 우리 선배님처럼 천재를 아, 예. 문일지십이라 예, 지나가고, 예. 저는 하나 들으면 하나 알아요. 예. 문일지일입니다. 예, 예, 저는 보통은. 예. 네. 예. 근데 문재인이 제가 제명이 보니까 10개야. 지금 10개입니까? 문재인 일가가 지연제가 10개다. 이게 문일지십이야. 문재인 지연제, 일가가 지연제. 지연제가 알지자가 10개다. 알지자가 아니고 지연제. 예, 10개야. 제가 아까 김정숙이 3개죠? 예, 그렇죠. 3개잖아. 예, 생이죠. 그다음에 서창호, 송철호. 예. 그다음에 아. 북한이 3개 고발돼 있어요. 예, 예. 서해 공무원.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북송, 강제북송. USB, USB. 여덟 돼 있어요. 여덟 예, 개로. 예, 예. 그다음에 조작된 게 통계 조작, 예, 예. 통계. 예. 그다음에 탈원적 경제성 조작. 예, 예. 7개. 그렇네요. 아, 딱 10개네. 일가가 딱 10개네. 문제 일가가 지연제가 10개다. 이게 문일지십. 문제 일가가 예, 지연제 지연제가 10개다. 문일지십 외워놔야 되겠어요. 예. 이거만 보면 이게 10가지 제가 예. 이름 불러주잖아. 예, 예. 이걸 다 수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아, 저 총선 전에는 이재명, 예. 총선 후에는 문재인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이제 문재인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장 그 문재인 밑에까지 가 있는 게 저는 이거 저 타이스타젯 그 사건 서창호 사건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거의 상당히 마무리하고 문재인 앞에까지 가고 나서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제 다시 가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번에 그 특종을 하셨어요. 사실상 단독으로 특종을 하셨는데 그 서정의 법대로 해서 이원석이 문재인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해방 놓고 있다. 이창수가 하고 있는 것을 중앙지검. 그런데 만약에 이 중앙지검 그러니까 전주지검에 있는 거를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본격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허락 안 하겠네. 그게 그걸 봐야 되네. 이제 이걸 봐야 돼. 이걸 당연히 허락해야 되는 게 그렇죠. 수사가 커졌잖아. 예, 예. 피고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피고인이 예, 예, 예. 아까 백원호부터 이게 인사 라인이 예, 예. 그렇죠. 조현옥 예, 부터 조현옥. 이게 쭉 한 10명 되거든요. 인사수석을. 이걸 다 하는데 전주지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중앙지검의 그 검사가 270명으로 세계 최대 단일청으로는 예, 크다. 예,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공판 공소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판 검사가 대거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전주지검에는 없잖아요. 예, 예. 중앙지검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정도 수사하는데 중앙지검이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도 다 수사하려면 중앙지검이죠. 그래도 이게 중앙지검 포탄에 세워야지. 예. 전주지검에 문재인이 딱 서면 쪽팔리잖아. 예. 전주지검은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김해에서 그까지 버스 타고 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거 막으면요 또 퇴진운동해야지. 그렇지. 맞잖아요. 예. 이재명 구속영장 안 하거나 문재인 수사를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겠다는 걸. 예, 예. 이걸 저는 예. 반대가 막아버리면 예. 진짜 이원석 총장한테 완전히 우파의 적이 됩니다. 예, 예, 맞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이송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예, 예.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수원에 또 검사가 많아요. 예. 문재인은 서울중앙에서 이재명은 수원에서 잡아라. 수원에 잡아라. 수원에서 기소하고 수원에 영장해라. 이거지. 이재명 정도 조문하기는 수원에서 하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그렇죠. 서울중앙에 하는 게 격에 맞죠.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어쨌든 범인을 잡더라도 격에 맞는 데 잡아야지. 아, 맞아요. 격에 맞게 범인을 잡아. 예, 잡아야지. 야, 근데 지난주에 서정우 변호사께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은 이원석이 청구 안 하면은 검찰청 폐지하라, 아예 없애라. 내가 앞장서겠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사건 이첩 그 문재인 관련 사건 이첩 안 하면은 아예 이원석 퇴진 운동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그걸 왜 막느냐고 가져오겠다는 걸 문재인 수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원석이 자기 명예를 지키려면은 자기 명예를 지키려면 그 두 가지를 하면 되네. 그렇죠. 지금 이제 간단하네. 이원석 총장이요. 네. 이원석 총장이 이제 실제 신임 검사장들하고요. 네. 신임 검사장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네, 예. 이번에 검사장 새로 된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분들하고 이게 모아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했죠. 예, 예. 그때 뭐라고 했냐? 요 말만 제가 소개하면요. 예. 이원석이 한 말입니다. 예. 이창수 지검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더라고. 예. 예.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오로지 증거에 따라서 진실을 찾고 예. 법리에 따라 결정해라. 자기 증거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 이재명이 범죄에 따른 증거가 막 이런 걸로 이게 태산을 듣고 제가 태평양 바다를 메운댔잖아. 차고 넘치죠. 검찰 그때 공소장이나 이거 구속영장 보면은 검찰이 다 해놨어요. 이거 무기징역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검찰에서 한 겁니다. 검찰에서. 이원석이 이거는 검찰에서. 서창호가 비행기 빗자도 모르는 자가 전무로 집값 학비까지 다 받고 그때 중진공 직원이가 구해줬잖아. 그렇죠. 예. 그러고 이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 받았잖아. 증거가 얼마나 많으냐고. 공천도 줬죠. 예. 그러니까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아라. 예. 그다음에 법리에 따라 결정해라. 예. 뭐 제가 틀린 요구 합니까? 예. 이원석 총장 본인이 한 말이잖아. 예.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해라. 예.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재명 영장 취하되고 문재인 사건 수사해야죠. 그 중앙으로 이첩을 시켜줘야 된다. 시켜야 이제 기소하고 그렇죠. 문재인도 수사. 이거 뇌물이에요. 예.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 큰일 났네. 야, 문재인도 큰일 났죠. 예. 왜? 서창호 받은 게 1억이면 됐냐고. 예. 그럼 연봉이 얼만데? 그 학비까지, 국제학교 주택비까지. 예. 그 해만 그 1년에 몇 천만 원인데 그럼요. 예. 저는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렇네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이제 300만 원 파우치 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왜 특검하자 이걸 주장 못하니? 그러니까. 300만 원 파우치 하나 선물 가지고 나라를 두 쪽을 내게 예. 잡한데 그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행위하고 비교해 보라니까. 예. 울분이 나잖아요. 그렇죠.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이제 좀 파이팅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싶고, 그 물론 저희들 같은 우리 그 우파 진영의 그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쪽에서도 그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말 중에 이 사건의 경중을 가려야 된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확 와닿던데. 맞아. 경중. 김건희는 경. 김정숙은 중.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 경중을 확실히 이제 가려서 수사를 할 걸로 봅니다. 한 말씀만 더 하면 이창수. 예. 저 이창수 참 좋아합니다. 예. 아주 진짜 검사다운 검사예요. 근데 그 앞에 또 뭐냐면 있는 것은 있는 죄는 있다 하고 맞아. 없는 죄는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요. 예. 없는 죄는 없다. 이게 김건희 여사 파우치입니다. 처벌장도 없고 죄가 없잖아. 없죠. 근데 이걸 좌파들이나 민주당 눈치 봐가지고 오래 끌면서 소신껏 무혐의를 못했잖아. 그냥 제가 중앙지검장이면요. 바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각하시켜버립니다. 거리가 안 되잖아. 그렇죠. 없는 죄는 없다는 게 김건희 여사고 있는 죄는 있다는 게 그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입니다. 조국이고 그게 이준석입니다. 있는 죄는 있다고 없는 죄는 없다는 이게 진짜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 말을 이게 마지막 덧붙입니다. 맞네요. 자, 이창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법대로 할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죄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끝나는데, 서정욱의 법대로는 앞으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